안녕하세요, 홍씨입니다. 오늘은 제11회 2022 부산 국제 모터쇼에 왔습니다. 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개최가 되었어야 됐는데 취소가 되었다가 약 4년 만에 개최가 되었는데요. 정말 오랜만에 개최가 되어서 그런지 평소와 다르게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볼 차량들이 엄청 많진 않은데요. 그 중에서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 6와 셀토스 페이스리프트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먼저 현대의 두 번째 순수 전기차죠. 아이오닉 6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꼭! 국내에서 보기 힘든 쿠페형 순수 전기차라서 그런지 디자인으로 인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촬영을 하시고 계십니다. 실제로 이 아이오닉 6를 보니까 이 이미지, 렌더링 이미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 전면부, 전기차답게 이렇게 보닛 안에는 작은 프렁크가 들어가 있긴 한데요. 근데 아쉽게도 이 아이오닉 시리즈는 이 프렁크의 용량이 정말 작은 것 같아요. 보통 전기차들은 그래도 프렁크가 한 장바구니 하나 정도 들어가는 크기였었는데 이 아이오닉 6에는 도대체 무엇을 놔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특이한 점이 전기차들은 보통 이 보닛을 열었을 때 좀 이런 미간을 위해서 덮어놓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아이오닉 6는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오픈 형태로 선택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정비성을 위해서 이런 부동액이라든지 워셔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여기 또 우측에는 또 배터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일일이 뜯을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, 그런 면에서는 이런 정비 유지에 있어서 편리하긴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닛을 깠을 때 일반적인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를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. 되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, 그런 것들이 이 아이오닉 6에선 느껴지지 않아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방열을 한 번 더 해둬가지고 그래도 신경을 안 쓰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배터리 쪽이 특히 과열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쪽에만 이렇게 다 이렇게 방열 특수 소재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. 약간 좀 까끌까끌한 펠트 같은 소재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, 현대의 로고가 바뀌었습니다. 일단 형태는 똑같은데요. 재질이 바뀌었어요. 기존에는 좀 3D 입체 형식의 크롬이 적용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알루미늄? 이거 재질이 약간 알루미늄 형식으로 되면서 2D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제네시스 로고도 3D에서 2D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요즘 트렌드답게 현대도 빠질 수 없게 이렇게 엠블럼을 바꿨다는 이런 파격적인 변신에 좀 놀랍습니다. 특히 이런 요 로고는 굉장히 현대에서 오랜 시간 사용했던 로고인데 요거를 바꾸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이 전면부 디자인을 보게 되면 약간 모델 3의 그런 형상이 어렴풋이 겹쳐 보이지 않으신가요? 아무래도 전기차 하면 판매율 1등인 이 테슬라의 모델 3를 좀 의식한 듯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. 특히 이런 유선형의 보닛이라든지 이런 좀 동글동글해 보이는 헤드라이트 대신 이 아이오닉의 아이덴티티죠. 이런 픽셀 라이트를 적용을 시킴으로써 또 아이오닉 6만의 이런 특징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범퍼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은 또 닫혀 있었는데 아까는 이게 에어플랩이 열려져 있었거든요. 이 앞쪽에 배터리라든지 모터, 일단 이런 열을 받기 쉬운 그런 장비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냉각 효율을 위해서 에어플랩이 주행 중엔 열리고 닫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요거는 어떤 형식으로 열리고 닫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. 요거는 운전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전방 이쪽에는 우리 이렇게 전기차 충전할 때 이 남의 차가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으면 아니 도대체 이 차는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는 건가, 충전 다 되는데 안 빼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아이오닉 6는 전면에서도 보기 쉽도록 이 전기 충전량을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. 이런 것들도 굉장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픽셀 라이트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도 나쁘지 않습니다.
헤드라이트도 이 픽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가까이서 봤을 땐 굉장히 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 헤드라이트는 기존의 아이오닉 5와 동일한 이런 직각의 형태를 같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오닉 N9을 또 제가 봤거든요. 그 N9은 여기 헤드라이트 상단에 다른 이런 막아주는 그런 가니쉬를 사용을 했는데, 이 아이오닉 6는 그냥 이렇게 헤드라이트 전체를 사용함으로써 N9과 그냥 아이오닉 6의 차별화를 확실히 둔 것 같습니다. 아이오닉 6의 전면부 느낌은 일단 이 현대차에서 전혀 보지 못했었던 아주 새로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신선합니다. 근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서 본 듯한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와 뭔가 흡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아쉬운 것 같긴 해요. 그래도 뭐 실물로 봤을 때는 예쁩니다. 지금 보여드렸던 컬러는 무광 컬러고요. 아이오닉 6는 총 유광 컬러 12가지, 무광 컬러 4가지의 외장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무광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아이오닉 6의 디자인 하이라이트는 제가 생각했을 땐 바로 이 측면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쿠페 형상, 국산차에서는 처음 보는 그런 형상인 것 같은데요. 근데 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아이오닉 6의 컨셉카였죠. 프로페시에서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아이오닉 6 양산형에서는 아쉽게도 이런 파팅 라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. 이 루프 라인은 후미로 갈수록 점점 낮추다 보니까 사람이 타고 내릴 때 자꾸 이 도어에 부딪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자인을 포기하고 편의성을 올린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이런 쿠페 형상의 전기차가 국내에선 처음이기 때문에 좀 이런 유니크한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 이런 거 정도는 남겨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. 이 후면부로 떨어질수록 라인이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언뜻 보았을 때는 이 포람페 중에 하나인 포르쉐의 약간 911 그런 라인하고 닮지 않았나요? 특히 이 후미가 떨어지면서 여기 내려오는 스포일러 이쪽이 국산차에서 진짜 처음 보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상단부에는 후진등 아니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것 같고요. 이 위쪽에도 아이오닉 디자인의 아이덴티티, 바로 픽셀 라이트가 쫙 깔려 있습니다. 이 픽셀 라이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우측에 있던 아까 보여드렸던 무광 컬러인데요. 여기 위쪽에 보시면 픽셀 라이트가 이렇게 순차 점등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후진등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. 아니면 브레이크등? 근데 브레이크등이 이렇게 큰 차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런 라이트 디자인에 있어서도 정말 이 색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.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요. 이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보조 제동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다운포스를 한번 증가시켜주고 또 여기 이 하단에 있는 이 스포일러 한 번으로 이 빗물 같은 걸 튀기는 걸 방지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좀 밝은 컬러, 밝은 외장 컬러로 봤을 때는 이 아이오닉 6 레터링과 이 리어 램프에 닿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블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이런 어두운 컬러하고는 조금 다른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. 방금 이 라이트 들어오는 거 보셨죠? 라이트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좌우가 길게 들어옵니다. 와, 이거 진짜 밤에 봤을 때 진짜 예쁠 것 같네요. 라이트가 예술입니다, 예술. 확실히 이런 밝은 외장 컬러보다는 지금 보시는 이런 어두운 외장 컬러가 조금 더 이 아이오닉 6의 아이덴티티와 잘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언뜻 보았을 때 약간 수입차 같지 않아요? 그리고 이 후면에는 현대 로고가 따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진짜 이거 약간 차 알못들에게는 어머, 이거 뭐야 이거? 비싼 수입차 아니야?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누르게 되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. 야, 트렁크 공간을 보았을 때 엄청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언뜻 보았을 때 한 중형 세단 그 정도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여기 안쪽에 열어보게 되면 별도의 이런 수납 공간을 적용을 시킴으로써 자동차 용품 같은 거 그런 것도 놓기에 좋을 것 같고요. 또 2열 폴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이게 쿠페 형상인 만큼 차박은 어렵지만 차크닉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드디어 아이오닉 6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, 실내 느낌은 뭔가
이 아이오닉 5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. 특히 이 아이오닉 5 하면 생각나는 이 스티어링 휠 핸들의 디자인, 요거는 아마 이 아래급인 5와 같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옆쪽에 도어를 보게 되면 아이오닉 5와 조금 다른 점이 저는 이 도어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 재질이 이게 또 아무래도 친환경 차인 만큼 이런 실내 곳곳에도 친환경적인 이런 재질들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. 실제로 만졌을 때 약간 플라스틱이지만 플라스틱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재질이고요.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가죽이라기보단 약간 패브릭 같은 그런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재질은 아이오닉 5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었던 그런 가죽의 느낌인 것 같아요. 나쁘진 않습니다. 실내로 들어왔을 때에는 이 형제차 격인 아이오닉 5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인데요. 아무래도 아이오닉 같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덴티티를 조금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라고 하죠. 뒷사미의 화면이 아이오닉 5에서는 이 센터가 아닌 도어에 달려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아이오닉 6는 이 뭐라고 하죠? 대시보드 상단, 이 A필러 앞쪽에 위치함으로써 조금 더 시야각이 좋아진 것 같아요. 특히 아이오닉 5의 뒷사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이 운전 중에 좀 이 시야가 많이 벗어나서 좀 위험하지 않냐, 불편하다, 이런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. 그것을 반영한 게 바로 이 아이오닉 6의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화면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 이외에는 아이오닉 5와 동일하게 스티어링 휠 우측에 이 다이얼 형식의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파킹은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. 그 외에 뭐 이런 스티어링 휠 버튼, 드라이브 모드 버튼, 요것도 이게 다이얼이 아닌 버튼식이에요. 요거는 GB60을 비롯해가지고 아이오닉 5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이런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도 동일한 것 같고요. 근데 이 중앙에 있는 현대 로고가 없어진 대신에 이 4개, 도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주행 중에 배터리 상태라든지 이런 차량의 상태를 점등으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. 이런 것도 진짜 깨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 센터가 또 아이오닉 5와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여러분, 이거 뭔지 아시죠? 윈도우 조절 패널이 도어에 있지가 않고 센터에 있습니다. 센터에 도어 조절 패널이 있는 거는 시트 로행이죠. DS7 차량 빼고는 이쪽에 있는 차를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갑툭튀 이렇게 센터에 만든 거는 조금 약간 의아하네요. 그리고 재질감이 이게 뭐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썼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뭐 스마트키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암레스트를 열어보게 되면 공간이 아쉽게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. 500ml 생수병은 안 들어갈 것 같고요. 캔 음료 한 2-3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리고 C타입의 충전 포트 2개가 있고요. 닫았을 때 이런 곳에도 비건 레더, 약간 패브릭 느낌이 나는 비건 레더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지금처럼 이런 아이보리 컬러, 이런 밝은 컬러를 선택을 했을 때 이염에 강할 것인가, 물론 테스트를 하고 만들었겠죠. 하지만 이런 어두운 시트에 비해서 이런 컬러에 또 이제 이런 친환경 가죽이 들어간다면 이염이 살짝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신기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. 여기 시트 중앙 쪽에 보시면은 뭔가 포인트 컬러? 뭐라고 하죠? 아무튼 포인트 컬러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또 심심함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거 쓰려면은 조금 더 쓰지 너무 조금 쓴 것 같지 않나요? 아무튼 이런 깨알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시트 착자감은 평이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, 특히나 이 아이오닉 6는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트의 부피를 30%를 줄였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앉았을 때에는 일반 시트하고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지금은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. 이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전동 시트 버튼들도 일반적인 차량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뭔가 둥글둥글하면서 귀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이런 건 약간 미니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. 그리고 여기 글로브 박스도 아이오닉 5와 동일하게 이런 서랍식이 들어가고요. 생수병 500ml로 봤을 때 한 4개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. 왠지 이런 형식은 문서를 수납했을 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갑니다. 지금 시동을 킬 수 없어서 다양한 이런 색깔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약 64개의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.
이렇게 되게 얇게 들어가 있어요. 이게 도어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조명이 밝아서 도어는 잘 보이진 않지만 도어까지 이 무드 램프가 들어간다는 점,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 아이오닉 하면은 떠오르는 픽셀 라이트가 이런 에어벤트 중앙에도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픽셀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. 여기도 있고 여기 센터 쪽에 보시면은 무선 충전 패드에도 이 픽셀 라이트, 이런 픽셀들을 또 차삭차삭 놔뒀고, 또 여기 컵홀더 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이 픽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디자인이 바로 이 아이오닉 6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센터 아래쪽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넓게 되면 뭐를 누웠을 때 주행 중에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. 아래쪽에 약간 고무 재질을 적용을 시킴으로써 물건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딱 붙잡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. 근데 공간이 약간 좀 애매해서 여기다 도대체 무엇을 놔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수납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이 GMP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즉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건데요. 그래서 실내 공간을 극대화했다는 게 특징입니다. 하지만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이 휠 베이스가 조금 짧고요. 또 쿠페 형상인 만큼 이 2열 공간에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제가 2열을 타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. 2열을 보았을 때 한눈에 보았을 땐 그렇게 또 좁아 보이지는 않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여기 도어 무드 램프가 이곳에 들어오네요. 어두운 시트에서 봤을 땐 또 느낌이 굉장히 색다른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2열을 타볼게요. 2열에 탔을 때 정말 이게 뭐 광고가 아니고 넓습니다. 중형차로 비교했을 때 한 소나타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대신 소나타보다 헤드룸은 한 주먹 반 개 정도는 아무래도 좀 좁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적당히 넓어요. 그리고 여기 2열 에어벤트와 또 C타입 충전 포트, 그리고 도어에는 열선까지, 열선은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가운데 턱이 없어서 뒤에 3명이 앉아도 될 것 같고요. 암레스트까지 2열 승객을 배려한 차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쉬운 점이 제가 이렇게 뒤에 탔을 때 선루프가 있기는 있는데 아쉽게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닙니다. 이 1열에만 선루프가 들어감으로써 개방감이 이거 왜 파노라마 선루프 왜 안 넣었을까요?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2열 리클라이닝은 아쉽게도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 각도 자체가 엄청 서 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착자감인 것 같아요. 이 헤드레스트까지도 적당히 편안한, 컴포트하고 노멀한 착자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이오닉 6 얼마냐? 5,500만 원에서 6,500만 원까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또 그 돈씨가 성립이 되는데요. 국산으로 봤을 때에는 형제차인 아이오닉 5 프로과 또 겹치고요. 수입으로 봤을 때는 CMA 플랫폼이죠. C40을 비롯해서 폴스타 2까지 겹치게 됩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CMA 플랫폼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이 폴스타라든지 C40에서 이 공간이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 아이오닉 6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. 아무튼 이 아이오닉 6는 현대에서 만든 최초의 전기 세단인 만큼 성능 또한 궁금한데요. 얼른 시승을 해보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셀토스 페이스 리프트도 보러 가보겠습니다. 2022 부산 국제 모터쇼가 약 4년 만에 개최가 된 만큼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석을 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완성차 브랜드는 5개, 그리고 이런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석을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모터쇼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자, 셀토스 페이스 리프트입니다. 와, 이 셀토스 페이스 리프트를 실물로 처음 봤는데요. 일단 기존의 셀토스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 리프트인 만큼 이런 디자인 변화가 아무래도 소폭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. 가장 먼저 변화가 된 것은 바로 이 하이글로시,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된 그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그릴 형상은 V급인 스포티지와 살짝 닮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아무래도 이 기아 SUV의 패밀리 라인을 제대로 따라가려는
그런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 이렇게 이어질 듯 말 듯한 이런 DRL, 이런 주간주행 등 형상은 기존과 동일한 것 같으면서 이 좌우에 약간 좀 더 날렵하게 번개 형식으로 빼놨기 때문에 이런 라이트 형상들도 좀 신경을 썼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요. 그 이외에 범퍼 디자인도 소폭 변화가 되었고요. 이런 안개등의 형상, 이런 것들도 크게 변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측면을 보게 되면 전장, 전폭, 축과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도 이런 휠 형상들을 변화를 시킴으로써 신차 효과가 조금씩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특히 저는 이 셀토스는 원톤보다 이런 루프 투톤을 선택했을 때 좀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차량은 이 루프에 뭐라 그러죠? 약간 좀 자글자글한 펄감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기존의 이런 블랙 컬러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루프레까지 이 차로 레저 떠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아쉽게도 실내를 모토쇼의 이 하이라이트는 실내를 막 물고 씻고 만지고 막 느껴보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는데 실내를 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유리창으로나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. 제일 먼저 변화가 된 것은 다이얼식 기어 레버와 클러스터와 디스플레이 화면인 것 같은데요. 기존의 셀토스 실내는 좀 약간 시대상이 좀 느껴지지 않았나 싶은데 신형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형식의 저런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. 또 일반적인 기어봉을 버려버리고 다이얼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전시 차량은 실제 양산되는 모델과 소폭 다를 수 있다고 하고요.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 야, 이거 저희 후면부 보고 카니발인 줄 알았습니다. 뭔가 이런 카니발의 형상, 이어질 듯한 말 듯한 이런 수직 형태의 리어 램프가 카니발의 형상을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. 요런 형태들도 굉장히 차를 그보다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셀토스가 소형급이다 보니까 좀 작은 거는 사실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좌우의 리어 램프를 좀 길게 뻗어줌으로써 좀 더 덩치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바뀐 점이 있는데요. 이 폰트가 바뀌었습니다. 기존에는 뭐라 그럴까 좀 정직한 그런 폰트를 가져갔다면 이 신형에서는 K8을 시작으로 좀 이렇게 세련된 그런 폰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.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 이외에 범퍼 디자인도 살짝 바뀐 것 같은데요. 요런 후진등이라든지 요런 리플렉터 요런 것들도 좀 더 스포티하게 빼놓은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좀 더 차 급이 커 보이는 효과를 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기아 부스에는 셀토스가 총 2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. 방금 본 이런 화이트 컬러는 무난하지만 약간 렌트카 감성이 느껴지잖아요. 근데 지금 제 우측에 있는 이 컬러는 티저 이미지에서도 봤었던 컬러죠. 요 약간 오묘하면서 약간 그린빛이 나면서 파란빛이 나는 요런 컬러가 굉장히 셀토스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쁘네요.